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 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의 낭독할 책의 제목은 슈퍼보스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의 특별한 인재관리법, 시드니 핑겔스타인 지음, 이진원 옮김. 제1장 전통 파괴형과 최고 지향형, 그리고 양육형. 슈퍼보스란 누구인가? 그들은 분명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어할 사람이다. 마일스 데이비스 vs 마이클 마일스. 인재를 키우면서 혁신을 이끄는 슈퍼보스의 세 가지 유형: 자신감, 경쟁심, 상상력, 진실성, 진정성. 빤해 보이는가? 정말로 핵심은 그들의 정체가 아니라 행동이다. 슈퍼보스 전술, 이런 캡션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사항들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다음 행동에 옮기시면 되겠죠. 별 특징 없는 흰색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필라델피아 시내를 달리다가 로댕 미술관과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나 노스브로드가 400번지에 위치한 한 건물에 도착했다. 진실의 탑이라고 불리는 이 상징적인 건물 정면에는 지역 유력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휘장이 걸려 있었다. 18층 높이의 건물 안에는 편집실들과 함께 한때는 작동하는 건물 전체가 진동할 정도였던 거대한 윤전기들이 자리했다. 1978년 어느 날 트럭은 정문을 지나쳐 건물 주변을 돌아 뒤쪽으로 향했다. 여느 트럭들은 갓 인쇄된 신문들을 싣기 위해 여기 왔지만 이 트럭은 아니었다. 이 트럭은 반대로 실려있던 짐을 내리려고 여기에 왔다. 운전사와 몇몇 일꾼들이 트럭 뒷문을 열기 위해 몰려들었다. 문을 여니 막대기 같은 긴 다리가 하나 나왔다. 곧이어 또 다른 다리가 등장했다. 마침내 다리 4개와 툭 튀어나온 혹, 거대한 몸통,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드러났다. 지역 서커스단에서 빌린 낙타였다. 그 뒤로 또 다른 다리가 보였다. 이번에는 짧은 다리들이었다. 인콰이어러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추가금 없이 서커스단에서 덤으로 빌려준 염소의 다리였다. 마중 나온 조련사들과 인콰이어러 직원들은 동물들을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으나 불행히도 이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만 운행했다. 문이 열리자 동물들은 건물, 사실은 카페테리아, 건물을 통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올라갔다. 카페테리아에 있던 인콰이어러 직원들은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을 빤히 쳐다봤다. 몇몇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어쨌든 그들은 기자였다. 동물들을 따라 일어났다. 시끌벅적한 구경꾼들은 쏜살같이 계단을 올라간 덕에 낙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편집실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때맞춰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 편집장이었던 진 로버츠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함께 인콰이어러에 걸맞는 미래의 편집실을 만들 계획을 논의 중이었다. 동물들의 등장에 로버츠는 뛰거나 소리지거나 웃지 않았다. 부 편집장 겸 뉴스 편집자였던 짐 노터는 로버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그래, 편집실이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죠 라고 회상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08년 로버츠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념하고자 모인 자리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이 일화를 꺼냈다. 그 낙타는 인콰이어러의 리처드 벤 크레이머 기자가 중동 지역 취재에 공을 인정받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일, 그리고 그 성공을 계기로 주주들에게 해외 특파원들을 위한 자금 지원의 확대를 약속받은 로버츠의 능력을 축하하고자 데려온 것이었다. 로버츠가 이끄는 인콰이어러가 얼마나 에너지와 엉뚱한 아이디어로 넘쳤는지를 이 밖에도 다채로운 일화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다양한 그 창의적인 엉뚱한 아이디어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생일 축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직원의 생일을 위해서 개구리 한 번은 소형 비행기도 로버츠의 집상공을 날도록 준비를 해주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중략하고요. 미국 저널리즘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 로버츠의 품을 떠나 업계에서 자리를 못 잡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300명 이상이 참석한 로버츠 옛 동료들 모임에는 퓰리처상 수상자가 16명, 전 미 도서상 수상자가 1명,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트, 블랙 호크 다운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들도 있었다. 로버츠의 옛 직원들 중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볼티모어 선, 에크런 비컨 저널, 그리고 저널리즘 연구소인 포인터 인스티튜트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 전역의 유명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로버츠 중략입니다. 로버츠처럼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언론계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당신이 속한 업계를 누가 움직이고 뒤흔드는지 관심을 기울여봤다면 그들 중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모두 한 사람 밑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또한 동종업계 사람들이나 업계 밖 사람들이 친근함과 경외감을 미묘하게 섞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어할 사람들이다. 인재 양성 능력 때문에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슈퍼보스가 가진 한 가지 역설, 이 책에서 접할 많은 역설들 중 하나다. 역설은 이들 슈퍼보스는 결코 뒤에 숨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그들은 사실상 우리의 관심을 갈구한다. 낙타 사건 당시 진 로버츠는 인콰이어러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일로 언론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 1972년 그가 인수한 신문은 진실의 탑에 사무실을 둘 만한 자격이 없었다. 신문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 부패해 있었다. 전 경영주였던 월터 애넌버그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기사를 실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을 정해 놓았다고 알려져 있다. 애넌버그에게 적대적인 특정 지역 지도자들의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 아울러 수석 취재기자 해리 캐러핀이 보도 대상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잡지 필라델피아를 통해 밝혀졌다. 그는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인콰이어러는 필라델피아 불리틴에 밀린 지역 내 2위 신문사였다. 직원 수, 예산, 영향력이 모두 부족했고 돈도 전혀 벌지 못했다. 뉴욕타임스 국장이자 편집자였던 로버츠는 인콰이어를 회생시키라는 도전 앞에 의욕을 불태웠다. 그는 이 신문을 미국 내 최고의 신문이자 진정한 자기 신문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타임에 보도된 것처럼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블리틴을 누르고 멋지게 성공했다. 1982년 블리틴이 절판된 뒤 인콰이어러는 일일 발행 부수가 50만 부를 넘어섰고 일요일자는 100만 부 이상 발행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인콰이어러는 탐사보도 기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인콰이어러가 보도했던 수많은 기사들은 지금 봐도 놀랍기 그지없다. 용의자의 머리에 전화번호를 올려두고서 그가 자백할 때까지 야구방망이로 내려친 불의한 강력계 형사들에 대한 보도가 그중 하나인데,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살인사건 가운데 3분의 2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됐다. 필라델피아에서 헌혈로 모인 피가 마이애미에 1파인트당 $700로 팔린다 는 사실을 보도한 적도 있다. 이러한 기사가 일으킨 파장 덕에 인콰이어러의 인지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로버츠의 성공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업계 외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를 통해 슈퍼보스의 손이 작동한다는 걸 바로 알아채기는 힘들다. 초기에 로버츠는 기성 언론인들을 스카우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티브 러브레이디, 뉴스데이의 진 프로먼,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와 워싱턴 포스트 출신 기자들이었다. 이후 인콰이어러의 기사 수준과 업무 환경, 그리고 그 많은 플리처상 수상자들 업무 환경에 대해 소문이 퍼지면서 입사 희망자들이 넘쳐났다. 분명 로버츠는 올바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 일해본 적이 없거나 업계를 면밀히 주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로버츠와 함께 일했고 후일 유명 언론인이 된 기자들에 대해 몰랐을 것이고, 로버츠의 조직 내에서 성장하며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은 이들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다. 그저 결연하고 독창적이며 깊이 존경받는 리더가 이끄는 성공적인 신문만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자, 2장의 결론입니다. 2장. 직업이 무엇이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설사 회사를 그만뒀대도 슈퍼보스들에 대해 계속 탐사해보는 것이 좋다. 그들의 후계자들이 업계가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당신이 인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면 슈퍼보스는 스타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유용한 롤 모델이다. 당신이 세계적 수준의 직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고위직 리더라면 슈퍼보스는 당신이 조직 내에서 찾아내고 지원하고 수를 늘리길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됐다면 슈퍼보스는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사람이다. 당신이 투자가라면 슈퍼보스는 계속 주시하고 싶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어떤 업계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슈퍼보스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슈퍼보스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